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잘 풀린다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 그리고 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시는 분들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주변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거나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내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한다면요, 이제 성과가 나는 것, 그러니까 잘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잘 풀리는 거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공하셨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닌, 그러니까 오래 꾸준히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강조를 하자면요, 모두가 성공해야지 행복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복을 자기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하고 만족과 감사를 느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삶에 대해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과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 각기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회적인 성과나 이런 게 좀 높이 올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변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자신에 대해 엄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정도 노력이 당연하거나 오히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에 대해 엄격해지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운이 좋다 보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 성공한 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봐요. 사업 초반에 힘드셨던 이야기나 어떻게 하셨냐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보고 또 듣기도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주변에서 볼 때는 거의 미친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사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실제로 운이 좀 트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좀 성공 과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사업 초반부터 성공하시는 일부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마자 성공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나 확신이 없는 경우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주 절실하고 굉장히 깊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더 이상은 더 못할 정도로 노력했다, 스스로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하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노력을 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더 이상의 노력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엄격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데요. 노력의 양만 많을 뿐만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노력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주변에서 듣는 거고요. 관인엄기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청나라의 4대 황제인 그 보통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성군, 그 청나라 4대 황제가 이제 강희제라고 합니다. 강희제가 있는데 이분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군 중에 한 명으로 회자가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수신 덕목 중에 이 관인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규율이나 생활, 노력에 있어서는 본인에게는 엄격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혹하고 엄격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푸시를 하세요.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치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푸시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스스로 철저하고 엄격한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야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약점은요,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내로남불은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만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대부분 저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남 탓을 하고 싶어 하고, 나의 실수나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인생이 잘 풀리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은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모든 게 잘 풀릴 때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혁신과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 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은 늘 위기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잘 되시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이렇게 위기를 생각하고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기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 자체가 공포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위기가 아니라,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걸 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위기의식이 전혀 없거나 이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큰 위기가 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던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쉴 새 없이 막 혁신을 외치시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 너 뭘 알겠어 하면서 혁신을 외치는 이건희 회장님한테 막 호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는 게, 회사의 모습이 자신의 눈에는 굉장히 위기였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나는 이게 보이는데 남들은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셨던 게 위기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위기가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위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바꾸고 노력을 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하는 그 기간 동안의 성과는 어마어마했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님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없이 즐기면서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즐겨야지 성공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다만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기와 일을 즐긴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서로 반대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즐긴다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이게 다르지만, 일에 몰입하는 거를 즐거움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기의식이 있으면서 일에 몰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즐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은 뭔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즐긴다의 개념은 몰입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일을 즐기면서 한다라는 개념을 대충 해도 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즐겨서 성공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일을 즐긴다라는 개념이 이제 위기의식과 꼭 공존할 수 없는 개념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대충 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일을 정말 잘하고 성과를 내려면 즐기는 마인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책임감이나 위기의식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처한 삶에서 위기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주변의 경우는.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위기의식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주 절약이나 자산 축적을 강조할 때 미래의 위험을 사례화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사치를 하면은 당시의 노후가 좋지 않을 것이다. 자산 축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해하신 분이 간혹 있으신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냐면, 삶이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항상 사례화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이런 위기의식이 유비무환의 자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의식을 조금 들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징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